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장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가 점심 살 차례야.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It is your turn. 자, 여러분들 turn은 차례란 뜻입니다. 차례. 그러면 your turn 하게 되면 당신의 차례가 되겠지요. 그리고 앞에 is가 있으니까 당신의 차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is는 이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맨 앞에 오는 주어 자리에 있는 이 it은 어떻게 하나요? 이 it이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막연하게 마땅히 쓸 주어가 없어서 넣어주는 녀석이에요. 당신의 차례다라는 문장인데 그녀라는 she, 나는 이라는 I, 너라는 you 같은 주어를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차례이다 라는 막연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it을 넣어주고 그 대신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리만 좀 차지해줘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it is your turn까지 해석을 하면 당신의 차례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요. 그 뒤를 보니까 to buy라는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 to 부정사는 만들 수 있는 의미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뭐 할이라는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to watch 하면 볼이라고 해석하고요. to make 하면 만들, to see 하면 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to buy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 buy가 앞에 있는 turn을 예쁘게 꾸며주면서 살 차례 하면서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It's your turn to buy lunch 하게 되면 점심을 살 차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언제요? Today, 오늘. 그래서 오늘 당신이 점심을 살 차례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능한 대답은 어떻게 되나요? But I paid last time. 자, paid는 지불하다라는 pay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불했습니다. last time, 지난 시간에. 이 말이 뭔가요? 그렇지만 나는 지난번에도 내가 냈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살 수는 없지요. 이번에는 네가 점심 살 차례야. It's your turn to buy lunch today. 타임스퀘어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me to Times Square? Could you take me to Times Square? Could you take me to Times Square?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맨 선두에 could라는 녀석이 보입니다. 그죠? 이 could는 말이죠. can의 과거형이다 라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물론 can이 할 수 있다니까 could는 할 수 있었다 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could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이 could는 말이죠.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제가 점점점을 찍어 놨잖아요. 끝이 살짝 내려가면서 약간 조심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Can you 하게 되면 당신은 할 수 있나요? 하면서 다소 직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 사이나 격이 없는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can 대신에 could를 넣어가지고 could you 하게 되면 당신은 할 수 있을까? 다소 조심성 있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표현이라고 배우나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에서 could you 하게 되면 당신은 할 수 있을까? 당신은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소 공손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뒤를 보니까 take가 보입니다. 그죠? take me.
take는 데려가다라는 뜻이니까 나를 데려가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can you take me 하게 되면 너는 나를 데려갈 수 있니? 라고 직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지만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게 되면 could you take me? 나를 데려가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소 조심성 있게 질문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뒤에 to가 왔네요. 이 to는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녀석이니까 뒤에 장소가 오면 어디 어디 쪽으로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Of course.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see you.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장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I can't wait 라고 시작을 해주세요. I can't wait. 이 말은 뭡니까? wait가 기다리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 무엇을 기다릴 수가 없는지 나와야겠죠? to see. 자,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붙는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to 부정사는 만들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 문장에서는 to 부정사는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o see 하게 되면 보는 것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나보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I can't wait to see you.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 번 본 사이, 자주 보는 사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see를 쓰는데 처음 만나는 경우는 I can't wait to meet you 라고 해서 meet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처음 만나는 경우는 meet, 자주 보는 사이인 경우는 see를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I can't wait 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뒤에 to 부정사는 어떤 의미를 만든다고 했나요? 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get off work, 퇴근하다라는 녀석입니다. 자, get이 얻다라는 뜻이고요. off는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녀석이고요. work는 직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get off work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직장에서 떨어지는 걸 얻다. 직장에서 떨어지는 걸 얻으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퇴근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떨어지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et off work를 퇴근하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I can't wait to get off work 하게 되면 to 부정사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퇴근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얼른 퇴근하고 싶네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